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 대표입니다. 자, 오늘 9월 25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활약을 했던 종목들, 테마들, 섹터들 다양하게 또 짚어보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장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는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어제 미국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승 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흐름 느낌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더 이상의 상승 모멘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죠. 일단 연준의 B컷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어떠한 방향성을 이제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방향성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9월 9일부터 시작했었던 상승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 구간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 5일 저점 이후에 지금의 시장은 이 9월 9일부터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9월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상승 랠리, 이때 연준의 B컷 흐름이 B컷 얘기가 나왔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랠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상승폭,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우리가 박스권을 어디로 두느냐가 문제인데, 박스권 상단을 8월달 상승했었던 고점 자리인 788포인트 정도 선까지로 놓는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거의 박스 상단에 맞닿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가면서 상승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조정 구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조정 구간이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밸류업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면서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주, 통신주들에서 외국인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뉴스 오전부터 계속 나오곤 있었는데, 그 오전에는 장이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모사드의 본부를 미사일로 타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뉴스와 함께, 이 속보와 함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종목들도 윗꼬리를 급격하게 달거나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업 지수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큼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런 어떠한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가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로 이제 중동에서 중동 리스크가 터졌을 때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흥구석유와 흥하해운과 같은 전쟁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특히 흥구석유는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딱 오후장에 가장 강력한 흐름이 나왔죠. 점심시간에 일단 전조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2시 반 이후에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모사드 미사일 타격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일단 출국을, 유엔총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유엔총회 참여를 지금 좀 미루고 있다, 연기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볼 때 일단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중동 리스크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팩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 일정이 이제 또 내일도 잡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잠정적으로 예상하는 실적은 오히려 실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기대치 하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대치 하회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모바일용 반도체 분야의 이제 매출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잘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SK 하이닉스는 모바일 쪽 사업을 거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BM의 이제 선두 주자이자 4분기에 엔비디아에서 나올 블랙웰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이크론의 실적이 만약 어닝 실망,
실망감을 주면서 뭐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뭐 실망감을 주는 수치로 내일 5시 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5시 반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하락을 한다면 이게 진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례로 자, 젠슨왕이 주식을 다 팔았다라는 이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다 판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지분을 다 팔고 이 판 자금으로 이제 블랙엘 칩을 출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젠슨왕은 앞서 8월 말 컨퍼런스 콜에서 오는 4분기부터 블랙엘 출하가 시작될 것이다 밝혔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 매도 계약의 계획이 종료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러한 이 젠슨왕의 주식 매도가 지분 매도가 일단락이 됐다는 얘기는 수급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3.9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그게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오전장 코스피 지수 강세까지 이끌어냈는데, 이 부분이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실망으로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역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없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다라는 어떤 이런 강력한 또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 마이크론 일정 이외엔 다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에 관련한 일정은 없는데, 다 같이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진바닥을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나 미국 주간 원유 재고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려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중동 전쟁이 좀 더 확전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 자체, 물류 유통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원유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미증시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미증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을 타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지준율을 내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가장 먼저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건설 경기입니다. 중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건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사실 이 경기 부양,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 마련인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상승 흐름을 잘 준비를 하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뭐 종목들 순위를 쭉 보더라도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은 거의 나타남이 없습니다. KBI 메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속 관련주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음봉을 좀 두껍게 만들었는데, KBI 메탈은 요즘엔 전력 설비 관련주로서 더 분류가 되죠. 오늘 가온전선도 그 흐름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주로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너무 적게 지금 확 사그라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경기 부양책,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텐데,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오늘은 거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효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이제 오늘 조정이 시작된 우리 시장, 뭐 이 조정이 어느 정도나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 주 내내 조정 구간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도주들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나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SOI 스틸텍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설 관련주입니다. 건설 자재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데크플레이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데크플레이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천장 그리고 바닥. 뭐 우리의 천장은 위층 사람들의 바닥이잖아요. 이 천장과 바닥 공사를 콘크리트로 할 때 이 콘크리트를 형태를 잡아주고 보조해주는 이 하나의 거푸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데크플레이트가 건설 그러니까 공기를 줄여주고 안정성을 더 도모해주는 최근에는 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인 이제 자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SY스틸텍이 이 데크플레이트에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 대선에서 트럼프 관련주로도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SY스틸텍을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해리스 부통령, 미국 대선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총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는 총격을 이미 당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을 이미 당했고 해리스 후보가 지금 2달 만에 트럼프 총격 2달 만에 사무실에 총격이 발생했다는 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이 총격을 당하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텔레그램 리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이 바로 우리바이오입니다. 해리스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의 주력 정책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바이오 정책 등이 있는데 이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 바로 대마 관련주들도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를 담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우리바이오를 뭐 이틀 전에 월요일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익 실현이 나갔는데요. 이렇게 수익 실현해 가면서 훌륭하게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오전에 있었던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 관련주는 하락을 해야 정상인데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얘기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요, 우리바이오 수익 실현했고요. SY스틸텍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의 메디케어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시세가 좀 안 나왔죠. 그리고 화성밸류 같은 경우에 오늘 어저께 이제 일정을 생각하면서 매수하고 오늘 수익 실현을 했는데 수익 실현 이후에 큰 폭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뭐 항상 같은 흐름이에요. 오늘 동해 석유 가스전 2차 전략회의가 좀 개최가 됐는데 이 회의를 하자마자 시세가 나오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였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밑에 매물 지지 영역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다음 매매 스케줄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섹터들과 테마들이 공존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관심 섹터로 얘기 드리는 게 미 대선 관련주, AI 보안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여러 분야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어제 얘기 드렸었던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했던 게 뭐 말씀드렸었던 우리바이오, 또 화성밸브도 어저께 시간에 좋았고요. 샌드릭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굉장히 좋았죠. AI 보안 관련주.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를 본다면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 또 랠리를 펼친 겁니다. 9월 9일부터 한 2주간의 거래, 10거래일 정도를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필요했었고요. 이런 조정 구간에 대한 명분은 이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모사드 본사된다. 본부 미사일 타격, 그리고 뭐 어떻게 보자면 밸류 프로그램을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인데요, 나왔죠. 재료가 나온 거예요. 호재든 악재든 일단 재료가 표출됐다면 소멸되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와서 정말 심각해지지만 않는다면 이번 조정 구간 아주 긍정적으로 잘 보내면서 반등을 줬으니까 긍정적인 조정 구간을 최소한 어느 구간에서 지지력을 발휘하면서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를 1차, 여기 2차 쌍바닥을 만드는 짝꿍댕이 패턴의 쌍바닥을 만들어 준다면 우상향으로 가면서 이번 조정 구간도 잘 마무리되고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최근 장세는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매매 전략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커뮤니티 찾아오셔서 제 리딩을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뭐 좋은 흐름의 장세로 시작했다가 조정장으로 끝났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 조정장도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장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시고 오늘 푹 쉬시고 내일 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장 마감하고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자, 구독해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